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자 대통령의 안보특보 중에 한 분이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볼턴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볼턴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다.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같이 끄덕거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턴이 꼬덕거렸어. 트럼프 대통령이 점심 이후에 회담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김정은에게 You are not ready for negotiation. 협상 준비가 안 됐구만 자네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정세현 지금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죠. 이분이 볼턴을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이상으로 저는 왕이 중국의 국무위원 그리고 외교부장이 꼴불견입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직급상 카운트파트죠.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고 외교부장이니까 중국의 외교부장은 우리 외교부 장관과 같은 직급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강경화 외교 장관하고 둘이 앉아서 중국에서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누구 허락도 없이 대통령이 허락해 준 거예요. 강 장관에게 한 얘기가 세 가지를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대 3반 혹은 3무. 한국과 미국은 MD를 설치하지 마라. 미사일 디펜스를 설치하지 마라. 두 번째, 추가적인 사드 배치도 하지 마라. 세 번째,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군사동맹도 맺지 마라. 네가 뭔데? 어? 이렇게 얘기하고 강 장관은 예스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부터 벌벌 떨고 지금 사드라는 문제 아직까지 성산에서 제대로 된 이 사드 기지 설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라는 사람은 한국을 아주 자기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오면서 뭐라 그래? 100명하고 오찬할 테니까 정계, 재계, 관계 뭐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속국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국도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오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왕위가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소위 말하는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밑바닥 작업을 하러 옵니다. 북한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지난 5월 왕위가 김정은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김정은이 만나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역사상이라는 건 시진핑이가 집권하고 처음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일을 염두에 두고 10월 북중 정상회담 자리를 미리 만들려고 5월 달에 가서 자리를 대충 밑작업을 해놓고 6월 달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10월 달 북중 수교 70주년 전후로 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만들려고 9월 달 왕위가 방북을 했지만 이때 김정은은 5월과 달리 왕위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위가 만나고 간 것은 리용호 외무상과 리수용 국제부장 정도였습니다. 결국 10월 달 북중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 이때만 해도 고민을 하고 있었죠. 야, 트럼프하고 말이야
빨리 3차 회담을 해가지고 뭐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둘이 쇼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연말 전까지 만들려면은 섣부르게 시진핑 만나는 게 아니라 시진핑 만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만나가 뭔가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를 안 만난 거로 봅니다. 왕이를 안 만났기 때문에 10월달 정상회담, 북중 간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계속 지금 같은 이론을 내놓는데, 같은 분석을 내놓는데, 꼭 뭐 미국에게 충성해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그것만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사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전부 일정 부분 스틸컷으로 사진만 찍지 김정은이가 상당한 거리를 움직일 정도로 건강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설도 저는 동시에 갖다 붙입니다. 자, 왕이가 왜 오는 건가요? 이미 메시지는 2일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의원들에게 미국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올지를 상상할 수 있겠냐 하고 띄워놓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왕이가 오는 제일 큰 메시지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는 배치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겁니다. 물론 조만간에 시진핑 만날 생각이 있느냐? 한중 정상회담 할 거냐? 이것도 떠보러 오지만 중국이 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느냐 하면은, 또한 왕이가 이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 여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최소한 확답을 못 듣는다면 최소한 경고라도 하고 갈 의지로 오는 이유는 뭐냐? 지난 8월에 미국이 이때까지 러시아와 지켜오던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거 있으나 마나 러시아도 지키지도 않고 5,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묶여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을 개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러시아가 안 지키니까 나는 빠지겠다 하고 트럼프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트럼프의 이 조약 탈퇴의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최근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특히 이제 내몽고에 실전 배치한 동풍 26호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4,000km니까 정확하게 내몽고에서 고함까지 거리가 한 3,600 내지 4,000k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중국이 또 동풍 17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풍 17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마하 8 내지 10이에요. 마하 8 내지 10이라는 것은 음속 8배 내지 10배 수준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미국이 지금 한국에 배치해둔 사드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미국이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배치해둔 설치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INF를 탈퇴하면서 미국이 계산하는 것은 일본, 한국, 필리핀과 같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의 큐슈나 오키나와 혹은 필리핀의 루손 반도나 민다나오 같은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했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일본은 제발 중거리 미사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배치해 두겠습니다. 오키나와에도 배치하고 큐슈에도 배치할 테니까 주기만 하십시오 하는데, 필리핀 역시 긍정적인 답을 일단은 주었다가 다시
두테르테가 지금 뭐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두지 않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최소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확정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데 반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국내 정치는 뭐 콩가루 집안이지만 국내 정치를 그만두고라도 봤어도 트럼프가 강력하게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5배, 작년에 비해서 5배 올려라는 얘기는 돈을 그만큼 받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만큼 이만큼 강해진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주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해라. 그래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체제도 되지만 결국 중국에 대해서 섣불리 한국에 어설픈 발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하나의 결의의 표현도 된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게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기를 강력히 바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방위비만 5배 올려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방위비를 그만큼 한국이 분담하는 만큼 한국이 적극적이고 단호한 한미동맹 체제를 끌고 가자. 그러려면은 어설프게 중국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양다리 작전하는 거 지우고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을 확실히 배치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의를 보여라는 겁니다. 이거를 틈새를 만들려고 왕이가 지금 오는 겁니다. 중국에 오는 거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아, 사드 이후에 말이야 아주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이제 좀 눈 녹은 겨울 눈 녹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한국이 손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 나서서 화웨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갈 거 없다. 화웨이도 정말 사실 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미국에서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웨이 쓰지 말고 삼성전자 쓰라고 노골적으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뿐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라고 미국이 앞장서서 얘기한다면 경제적인 손실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도 미국이 한미동맹이란 단단한 이 결속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면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장관하고 합의해놓은 합의까지도 아닙니다. 그 둘이가 말하고 한쪽이 뭐 우리도 알아듣겠다 정도로 얘기한 거죠.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강 장관이 왕이와 얘기한 거에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느라고 쫄려가지고 사드 문제만 나오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눈치를 보느라고 성조의 사드 배치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못 박으려고 지금 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달 가가지고 김정은도 못 만나고 왕이가 돌아갔으니까 결국 10월달에 북중 정상회담이 안 됐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야. 중국이 북한을 뜻대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푼돈을 뒤로 대주고 싶어도 최근에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브링크 액트라는 걸 잡아여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돈 대는 것도 쉽지 않도록 중국이 앞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가라도 북한에 돈 보내도록 세탁한다면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중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때리겠다라는 게 바로 브링크 액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달래기보다는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쪽으로 끌어넣는 것이 더 나은 계사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왕이가 와서 빨리 문재인 보고 시진핑을 조만간에 만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오면서 뭐 사드 때문에 싸늘해진 분위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미명하에 100명의 정계, 관계, 재계의 유명 인사를 오찬을 할 테니 빨리 오라?
나와라. 너 개인 그리고 기업에 혹은 관계에 혹은 학계에 혹은 정계에 중요한 약속 다 치우고 내 왕이가 가니까 시진핑 대신에 내가 먼저 가니까 나와서 오찬 자리에 전부 다 합석을 해라. 오만의 극치야. 이러니까 중국이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국이 될 수도 없고 패권국이 될 수도 없고 패권국이 되었어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예스하고 그 오찬 자리에 간다거나 혹은 예스나이라도 코가 끼기가 어쩔 수 없이 사업관계 때문에 또 나가는 기업계에 혹은 정계에 유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 그렇다 치지만 정계에 나가는 인간들, 정계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가는 인간들은 보나마나 지난 정론관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 높게 올려주지 말고 자주국방 하자는 인간들 아니겠어요? 거의 그 카테고리에 국회의원 배치된 인간들은 또 달려가겠지. 아, 결국 중국밖에 없어. 미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는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네? 하고 X와 오줌도 구분 못하면서 나타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결국 왕위가 오는 것은 한미동맹의 세기를 받고 한반도에 미국이 제안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절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그 답을 얻으러 오는 겁니다. 화웨이 팔아먹고 사드로 싸늘해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하고 한한령을 풀어주고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과 시가 한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덧붙여 할 얘기가 있겠죠. 김정은이가 말을 요새 잘 안 듣고 김정은이 뭔가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미국에게 대북 제재도 좀 풀어주고 김정은이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협상을 빨리 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되니까 미국에게 실무협상하라고 미북 간 비핵화를 향한 실무협상하라고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왕이 만나가 덕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 점심시간에 앉아서 몇만 원짜리 하는 스테이크 한번 쏜다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한미동맹을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히 빼찌단 여의도 국회의원들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알고 움직이라고. 자주국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자주국방 하고 싶거들랑 정론관에서 자주국방 하라고 떠들고 싶거들랑 먼저 미국이 우리에게 배치하라는 중거리 미사일부터 얼른 받으시오. 그 판단도 안 되면 빨리 배치를 떼든지 의원이 판단이 안 되면 4월 15일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주시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따르릉 표시 있는 구독을 눌러야 송영선 시사 360이 제때 11시 오후 4시 하겠다 해놓고 제가 시간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지고 있는 저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시간과 관계없이 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